안녕하세요. 간조톡톡 톡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성인간호의 혈액과 순환기계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합격에 도착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혈액질환입니다. 우리의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가 면역과 항체 형성에 기여하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해줍니다. 혈장은 뭘까요?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의 성분이 92%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혈장 단백질과 항체, 효소, 영양분 같은 것들이 약간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혈장 단백질 성분인데요. 혈장 단백질 성분을 볼게요.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 섬유소원이 있습니다. 알부민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글로불린의 역할이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섬유소원이 또 응고작용을 합니다. 혈소판도 응고작용을 하고 섬유소원도 응고작용을 하는데 혈소판이 하는 일이 좀 더 빠른 1차시 응고작용을 해주고 섬유소원은 2차 응고작용을 해줍니다. 혈장 단백질에서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이 있는데 이 혈장 단백질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알부민이 없으니까 몸이 붓고요. 또 면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불린이 없으니까 작은 감염원에도 좀 큰 질환으로 감염이 되는 면역력이 낮아지고 또 응고작용을 하는 섬유소원이 없기 때문에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빈혈 볼게요. 빈혈도 종류가 있습니다. 빈혈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결핍 빈혈, 악성 빈혈, 재생불량 빈혈, 그리고 용혈 빈혈이 있는데요. 먼저 철결핍 빈혈을 보면 제목 그대로 철이 정상보다 저하된 상태입니다. 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적혈구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게 철입니다. 철결핍 빈혈이 오는 이유는 치핵이나 만성출혈로 인해서 호발되고요. 철결핍 빈혈의 증상은 철이 없어서 윤기 없는 머리털과 피부, 숟가락 모양의 손톱, 혀의 통증 같은 것들이 오는데요. 혀의 통증은 혀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철결핍 빈혈은 철이 부족하니까 간호로서 우리가 철분제를 투여해 줍니다. 적혈구 형성을 도와주는 철분제를 투여하고 비타민C를 주는데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죠.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 같은 간호가 있습니다. 악성 빈혈 보겠습니다. 악성 빈혈은 26년도 상반기 3월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악성 빈혈은 뭐가 부족한 거냐면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비타민 B12라고 명명되지 않고 코발라민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코발라민 이렇게 불러도 아셔야 됩니다. 네, 악성 빈혈은 코발라민이 부족한 빈혈로서 증상은 전신쇠약, 창백, 호흡곤란, 호흡기 장애, 체중 감소, 구역 구토 같은 증상이 있고요. 치료로는 부족한 비타민 B12를 주사하거나 수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예후가 안 좋아요. 위암이 잘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대변 자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빈혈입니다.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재생불량 빈혈 뭘까요? 골수에서 조혈 기능이 저하된 걸로 오는 빈혈인데요. 증상으로는 창백합니다. 혈류가 잘 일어나요. 왜? 조혈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소판도 부족해서 혈류가 일어나고 구강괴사, 월경과다, 생식기 출혈 같은 증상이 있고요. 간호로는 육류와 채소, 과일을 권장해서 먹도록 하고 생고기나 생과일은 이왕이면 금지해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골수 기능의 저하로 우리 아까 면역 기능에 담당을 하는 백혈구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고기나 생과일은 금합니다. 용혈빈혈 보겠습니다. 용혈빈혈은 적혈구의 파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혈인데요. 그래서 적혈구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증상으로는 황달이 나타나는데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노폐물, 빌리루빈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 황달이 오고요. 또 연간지어서 비장비대가 오고 간비대가 나타납니다.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건 간에서 일어나고요. 빌리루빈 배설을 하는 건 간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 두 개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하나는 동대문을 열어라. 간동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혈액. 뭐였죠? 간문맥이죠. 간문맥이 위와 장에서 많이 오는데 비장에서 온 게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간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 기능이 막히면서 간의 비대, 그러니까 비장의 비대가 연관지어서 오는 거예요. 치료로는 용혈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 신장 기능 유지, 수혈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빈혈에서 중요한 건 악성 빈혈 기억해 주시고요. 연관지어서 다른 종류의 빈혈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혈병 볼게요. 옛날 드라마에는 백혈병이 꼭 한 번씩 나왔는데요. 백혈병은 어떤 질환일까요? 조혈 조직의 종양으로 인해서 혈액암이죠. 조혈 조직의 종양으로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한 백혈구가 과잉으로 존재하는 질환이에요. 정상적인 백혈구가 많다면 오히려 면역이 튼튼한 사람이 되겠지만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한 백혈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백혈구가 많은 거예요. 증상으로는 출혈이 있고요. 창백, 발열, 뇌출혈, 잇몸출혈, 자상부부 통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백혈병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 목적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화학요법, 항암요법 쓰고요. 방사선요법, 악성 종양을 파괴하는 국소적인 암치료 방법, 또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고요. 감염 방지 및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환자가 발치하고 나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치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혈우병 보겠습니다.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환자분들께 발생했을 때 며칠씩 피가 줄줄 멈추지 않고 나요. 그래서 상처 입을 만한 모든 조건을 피하도록 교육하고요. 혈우병 환자에게는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뻣뻣한 칫솔모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실 사용 혈우병 안 되고요. 치실 사용이 되는 건 어떤 환자죠? 정상적인 사람과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혈우병은 절대 안 돼요. 수혈 및 재혈 보겠습니다. 수혈 보시면 수혈은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와 혈장 교차 시험을 합니다. 혈액형을 너 B형, 나 B형, 수혈 오케이. 이런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 병원에서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도 혈액형 검사와 혈장 교차 시험을 응급으로 진행해서 빠르게 검사를 하고 나서 수혈을 하는데요. 혈액형 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는 게 혈액형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혈장 교차 시험을 하는데요. 혈장 교차 시험은 공혈 혈액과 수혈 혈액의 혈구와 혈장을 서로 크로스로 매칭해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용혈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고요. 수혈을 할 때는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17에서 19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하고요.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을 꺼낸 지 20분 만에 주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수혈 세트를 이용해서 수혈을 하는데요. 수혈을 할 때 사용하는 세트는 수혈 세트를 이용하고 우리가 정맥 주사를 줄 때 수액을 줄 때 사용하는 세트는 수액 세트를 사용합니다. 큰 차이가 수혈 세트에는 우리 커피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커피처럼 여과막이 존재합니다. 세트 안에 보시면 여과막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여과막을 이용한 수혈 세트를 이용해 수혈을 하고요. 한 혈액백당 수혈 세트도 한 개 사용하고 혈액백을 2개 주게 되면 하나의 수혈 세트와 하나의 혈액백을 사용하고 난 후에 또 새로운 혈액백과 새로운 수혈 세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혈 중에는 다른 약물을 함께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할 때는 그 수혈 팩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거기 옆에 생리식염수랑 같이 줄 수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으로서 수혈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주입할 수도 있고 또 혈관의 개방성을 위해서 한 번씩 틀었다가 잠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수혈 중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생기면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용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공기색전증, 오한, 호흡곤란, 두드러기, 요의 감소, 발열, 혈압 하강, 빈맥, 두통, 혈류, 쇼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해야 할 것.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중단이 먼저입니다. 중단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보고합니다. 수혈할 때 혈액형 보겠습니다. O형은 만능 공혈자예요. 모든 혈액형에게 공혈을 할 수 있는 게 O형이고요. 이런데 다만 혈액을 받을 때는 O형만 수혈이 가능한 게 O형입니다. A형 볼게요. A형은 A와 AB형에게 공혈이 가능하고요. 혈액을 줄 수 있고요. O형과 A형에게 수혈,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B형 보겠습니다. B형은 B와 AB형에게 혈액을 줄 수 있고요. 공혈할 수 있고요. O형과 B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형 볼게요. AB형은 AB형에게만 혈액을 줄 수 있습니다. 공혈할 수 있지만 내가 받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하죠. O형, A형, B형, AB형에게 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순환계 질환입니다. 순환계 질환은 심장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순환계 질환에서 첫 번째 고혈압이 먼저 나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mm 오브 머큐리, 확장기, 유한기 90mm 오브 머큐리 이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본체 고혈압은 기호식품의 남용이나 육류 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전체 고혈압에서 90에서 9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합니다. 2차 고혈압은 특정 질병 때문에 생겨서 2차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신염이나 동맥경화, 쿠싱 증후군 같은 특정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2차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의 치료로는 저염과 저지방 식사가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와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과로를 완화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고혈압 약물은 꾸준한 약물 복용을 권장해야 하는 약물이죠. 동맥경화증과 죽경화증 보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말초동맥에 발생하고 죽경화증은 큰 동맥에 주로 생기는데요.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딱딱해지며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위험 인자로는 남성,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거나 폐경 이후 여성, 가족력으로는 당뇨병과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고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흡연, 고농도 지방혈중, 고콜레스테롤 혈중이죠. 고도비만, 신체활동 부족인 경우 발병 위험성이 더 올라갑니다. 치료 및 간호로는 자주 걷도록 격려하고요. 체중을 조절하고 금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심증 보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한 차이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둘 다 관상동맥의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로 일시적으로 좁아진 상태인데 혈액이 약간은 흐르는 상태가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증은 아예 관상동맥이 막힌 거예요. 폐색이 되어서 아예 혈류가 차단되면 심근경색증입니다. 먼저 협심증 볼게요. 협소하다 할 때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게 협심증인데요.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서 심근이, 우리 심장이 허열 상태, 피가 부족한 상태에 빠지면서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무슨 약이냐면 혈관을 이완해주는 약물이에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용해합니다. 우리 혀 아래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혀 아래에 놓고 용해해야 빠르게 약물이 흡수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관상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부작용으로 심한 두통, 구역구토, 저혈압, 현기증이 올 수 있습니다. 협심증의 간호로는 금연 및 체중을 조절하고요. 육체적인 피로를 예방합니다. 찬 기온에 노출되는 것을 조심하는데 혈관이 수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협심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찬 기온에 노출되는 것은 조심하고요. 우리 겨울철에 심장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식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협심증이 더 악화되니까 카페인 섭취를 금지합니다. 심근경색증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괴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정지가 오겠죠. 그래서 매우 위중한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은 흉통이 완화되지 않아요.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까 협심증일 때 혀 밑에 넣어서 녹이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휴식을 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으니까요.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하는데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오히려 수축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요. 대변연화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왜? 대변연화제는 우리가 힘을 줄 때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섬액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연화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환자는 절대 안정합니다. 산소를 불필요하게 쓰면 안 되니까 환자는 절대 안정하고요. 모르핀을 IV 할 수 있습니다. 모르핀 주사는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IV 하는 이유는 심장 부담과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흉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주사를 IV 할 수 있고요. IM은 하지 않아요. 굳이 상처를 내는 근육 주사를 하지 않고 확보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관 주사를 합니다. 류마틱열입니다. 류마틱열은 심장의 연쇄상 교군 감염으로 인해 절대 안정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특징이고요. 판막병은 판막이 뭘까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게 판막이죠. 그러한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판막병이라고 합니다. 우려신부전 보겠습니다. 우려신부전은 총체적인 심장 기능에 장애가 와서 심장 박출 능력이 없는 심장의 무력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장이 물풍선처럼 이렇게 부어서 땡땡하게 있는 상태를 우려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부정맥 보겠습니다. 심장부정맥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치료 및 간호로는 항부정맥제를 사용하거나 박동 조율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순환기계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